안녕하세요. 친절한 DBU 이은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조선 최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IT조선 차주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가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만나 생각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국내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국내에서는 네로라는 플랫폼 기업이나 IT 기업은 거의 모든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통사를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독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SKT에서는 누구, 그리고 최근에는 소형화 모델인 누구 미니를 출시했고요. KT에서도 기가진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사 서비스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G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처럼 풍부한 정보를 가진 포털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갤럭시 S8 시리즈에 들어간 음성인식 비서, 빅스비를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해외의 경우는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마존이 이제 에코라는 제품을 내놔서 지금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에코 그 제품 따라하려고 지금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지금 신제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샤오미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 나왔는데 5만 원대라는 거의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여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내를 막론하고 유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떻게 구현되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제 기술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제조사나 서비스 업체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스피커에서 음성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이 그 음성을 분석해서 어떤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가장 정확한 답을 찾아서 다시 스피커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에서 받은 정보를 이걸로 음성으로 다시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음성에 맞춘 그 명령어라든가 아니면 행동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은 제품을 직접 써보셨을 텐데요. 사용해 보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는 최신작인 SKT 누구 미니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SKT 누구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본체 부피를 크게 줄여서 휴대성까지 확보한 제품이에요. 크기가 주먹 하나보다 조금 큰 정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집에 가지고 계신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작은데 누구가 가지고 있는 음성 명령 기능,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아리아라든지 뭐 음성 입력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호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동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BTV를 켠다든지 음악을 켠다든지 뭐 멜론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음식 주문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작업과 스마트홈 기능까지 지원해서 편리했습니다. 예, 저는 그 사무실에 그 샘플로 들어가 있는 이제 에코라던가 아니면 누구 미니 전작, 일반 그냥 누구 제품 잠깐 써봤었는데 그 음성 인식을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누구 미니 한번 써보니까 그 음성 인식 수준은 어떤가요? 누구 미니 제품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써봤는데 이전 제품보다 음성 인식은 한결 정확한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잡음이 있더라도 인공지능 스피커 자체는 정해진 명령어에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 미니는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명령어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바리에이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리아 내일 날씨 알려줘 정도는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하지만은 아리아 석 달 이후에 날씨 알려줘 이런 식의 명령에는 반응하지 않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게 지금 누구 미니가 좀 작게 나왔었다는데 그 휴대성은 어떤가요? 뭐 휴대성도 와이파이망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까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주먹을 예로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외장 배터리 그 2개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이 SKT 누구 미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할 수 있겠네요. 며칠 써보셨었는데 그걸로 좀 어떻게 생활이 좀 바뀔 것 같던가 정말? 익숙해지면 충분히 생활을 바꿀 만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생각보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은 이런 것도 해줄 거야. 굉장히 기능을 넓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인공지능 스피커는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를 막 벗어난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고 한계,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재미난 체험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의 장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제 그
뭐랄까 기존에 이제 터치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사람의 음성만으로 이거를 이제 명령을 내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터치 입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도구를 사용한 입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기기랑 접촉을 해야지 이제 이게 명령을 인식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 음성만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론상 모든 IoT 디바이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이야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홈을 켜고 뭐 인터넷 서비스를 켜는 정도지만 앞으로 와이파이와 무선 접촉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뭐 집안에 있는 스마트홈 가전 이외에 뭐 자동차 시동을 건다든지 원격에 있는 제품 PC를 켜서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IT 디바이스와 모두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장점이라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뭐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가전의 종류도 많지 않고 서비스도 제한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개선이 될 거예요. 빅데이터와 소비자들의 피드백, 실제로 이런 자료들로 인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는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도 더 원활하게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도 굉장히 더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IT 디바이스와 연동성, 확장성, 이것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또 하나 또 장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요즘 뭐랄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제 음성으로 이제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각에 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뭐 볼 수 없어서 뭐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편하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지금 국내 시장에 한정돼서 좀 단점이 지금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 인공지능 지금 스피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더 축적된 이제 빅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업체들이 이제 각각 따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도 따로따로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글로벌 세계 시장을 모델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이 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억 단위의 이제 인구 소비자 시장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해외 시장을 상대로 그런 엄청나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들고 오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따로따로 논다면은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최소한 빅데이터만큼은 하나로 모아서 그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기는 해요. 빅데이터 자체가 이제 지식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빅데이터 자체도 지식재산권이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빅데이터의 양상도 조금씩 다르겠죠. 포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검색 정보가 빅데이터의 원천이 되겠고 아마존을 비롯한 쇼핑몰에서는 쇼핑 데이터와 챗봇의 질의 응답이 주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 만큼 빅데이터를 이제 한 군데로 뭉뚱그려서 다 응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순화하고 걸러서 다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취합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봤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해킹 문제예요. 네, 보안 참 그거 이제 심각하죠, 그게 참. 이전 제가 기획기사에서 잠깐 다룬 바 있었는데 그때는 흥미 위주로 좀 재미있게 풀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구현 가능한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 안의 실내 가전을 제어합니다. 한여름의 실내 온도를 누군가가 해킹해서 30도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반대로 한겨울에 17도, 16도 이런 식으로 기온을 정해두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론적으로 이후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동차가 만나게 되면 한참 이슈가 되면 자동차 급발진 이런 걸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커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연결이 되면은 모든 IT 디바이스는 보안의 취약점을 가집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확장성이 넓고 가능성이 넓은 기기라면은 더더욱 해킹 그리고 보안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미 뭐 비슷한 사례가 가정용 CCTV에서도 한번 이제 불거졌었잖아요. 이게. 네, 반려동물 심심하지 말라고 아니면 실내 이제 감시하려고 설치해 놓은 웹캠을 누군가 해킹해서 뭐 적나라한 모습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영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례가 있음에도 뭐 업계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웹캠은 단순히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인공지능 스피커의 보안 문제, 그다음 위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조사 입장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영화에서나 범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성큼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으로 변해갈 미래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